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4라운드 1경기입니다. 레설의 박정성 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리 보는 포스 시즌입니다. 현재 1위의 포항 포스코 캠텍팀과 4위의 경기 호반건설팀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포항 포스코 캠텍팀은 현재 변동 없는 1위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경기 호반건설팀은 현재 4위지만 또 시즌을 잘 마무리 짓게 된다면 2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경기 호반건설팀은 2위에서 4위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은 현재 1위가 확정이 된 상황이지만 이 다승 1위 경쟁을 하는 선수가 2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어떻게 보면 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1위 그리고 4위의 대결입니다. 지금까지의 팀 순위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팀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순위 변동이 이 마지막 라운드 경기 결과와 상관없는 팀은 1위의 포항 포스코 캠텍, 그리고 7위의 인제 하늘내린, 8위의 서귀포 70리 팀입니다. 나머지 팀들은 이 순위 변동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을 지었지만 여수 거북선, 그리고 서울 부강약품, 경기 호반건설 팀은 현재 2위에서 4위까지의 순위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지막 라운드가 중요합니다. 네, 개인 다승 순위 부문입니다. 서울 부강약품의 최정 선수 그리고 포항 포스코 캠텍의 김채영 선수가 현재 11승 2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 다승왕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두 선수이고 1위의 이 최정 김채영 선수부터 4위의 김윤영 선수까지는 다승 1위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4명의 선수들 중에 오늘 3명이 등판을 합니다. 네, 오늘 14라운드 1경기 장고대국 포항 포스코 캠텍의 김채영 선수, 경기 호반건설의 권주리 선수입니다. 네, 김채영 선수의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은 참 대단합니다. 이 선수가 현재 한국 여자 랭킹 9위의 선수인데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 11승 2패로 팀이 포항 포스코 캠텍 이 1위를 결정짓는데 이 조혜연 선수와 함께 공동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 김채영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국 속기대국에서는 경기 호반건설의 김윤영 선수, 포항 포스코 캠텍의 강다정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 경기 호반건설팀에 김윤영 선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본다면 이 김윤영 선수가 팀을 여기까지는 억지로 끌고 왔어요. 어쨌든 간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 현재까지 10승 3패로서 이 마지막 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다승왕까지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속기대국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혜연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박지연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한국 여자 랭킹에서 조혜연 선수가 4위, 박지연 선수가 7위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한국 여자 바둑을 대표하는 정상급 선수들이고 상대 전적에서는 이 조혜연 선수가 7대 3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최근의 컨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혜연 선수는 이번 시즌 10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박지연 선수가 이 팀의 일주전으로서 5승 8패로 조금 부진하거든요. 박지연 선수가 언제 살아나냐에 따라서 경기 호반건설팀의 포스트 시즌 이 운명이 좌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자기 신이 속한 이 팀 순위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 선수들 개인 순위표도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다승왕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현재도 아직 뚜렷한 1위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승왕 경쟁을 하는 4명의 선수들 중에 3명이 오늘 대국을 치르거든요. 그 나머지 1명인 최정 선수는 내일 대국을 치릅니다. 그런 만큼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한 승부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현재 1위의 포항 포스코 캠텍 팀과 4위의 경기 호반건설 팀의 대결입니다. 오늘 개개인의 선수들의 컨디션 과연 어떨까요? 함께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4라운드 1경기입니다. 네, 현재 1위를 확정지은 포항 포스코 캠텍 팀과 현재는 4위지만 2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 장고대국의 두 선수입니다. 김채영 선수와 권주리 선수. 김채영 선수는 오늘 대국을 승리를 거둔다면 개인 다승 공동 1위는 확정을 짓죠.
먼저 이국 속기대국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의 강다정 선수, 경기 호반건설의 김윤영 선수입니다. 김윤영 선수도 개인 다승 순위 1위를 노려볼 수는 있는데요. 물론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김윤영 선수가 승리를 거둬도 1위는 힘들어지죠. 네, 뭐 자력 다승 1위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사실 힘든 상황이긴 하죠. 김유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공동 다승 1위인 최정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패하고 그런 상황이 와야 이제 다승 공동 1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힘든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경기 호반건설팀에서 2위를 노리는 상황과 약간 비슷한데요. 네, 그렇죠. 현재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경기 호반건설팀 팀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일단 여수 거북선 팀의 패배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 후에도 사실은 개인 다승까지 따져봐야 하는데 경기 호반건설이 3대 0으로 이기고 여수 거북선이 이제 0대 3으로 패해야 2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이 서울 부강약품팀, 경기 호반건설팀 나란히 3,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 두 팀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두 팀의 이 8승 5패라는 팀 성적도 똑같고 개인 승수도 20승으로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승자 승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요. 양 팀이 또 공교롭게도 1대 1이에요. 전반기와 후반기 두 차례 만나서 1승 1패를 기록했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팀 간 맞대결에서의 개인 승수를 따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길 때 3대 0으로 이기고 질 때 1대 2로 졌다면 그 상대 전적에서의 개인 승이 많기 때문에 그 팀이 우세하지만 그것조차도 2대 1로 이기고 1대 2로 졌기 때문에 양 팀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5번째로 따지게 되는 것이 이 앞선 4가지가 전부 동률일 때 이 팀의 1주전 선수, 그 주장 선수의 이 성적입니다. 그것마저 똑같으면 이제 2주전 선수의 성적이죠. 그런데 그 서울 부강약품 팀의 최정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 팀의 박지현 선수가 양 팀의 1주전인데 네. 최정 선수의 승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3위와 4위로 좀 엇갈려 있습니다. 사실 포스 시즌 진출하게 된다면은 3위와 4위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준 플레이오프를 3위와 4위 팀이 치를 때 양 팀의 대결에서 4위 팀은 3위 팀에게 그 1국 오더를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게 단판 승부이고 이제 한국 바둑리그와 달리 여자 바둑리그는 5명의 선수가 아닌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판을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치명적일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뭐 양 팀의 대결 백중세라고 예를 든다면 5대 5 승부가 1국을 오픈함으로써 한 4.5나 4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차이면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상대하는 선수들의 어떤 뭔가 이 상성이라던가 뭐 네. 그런 면을 고려해서 이제 3위 팀이 오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3, 4위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어떤 팀이 2위로 포스 시즌 진출에 성공할지는 14라운드 4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 부강약품팀이나 경기 호반건설팀이나 자력으로는 2등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일단 여수 거북선 팀이 2등을 향해서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수 거북선 팀이 경기를 패하더라도 개인 승수 1승만 가져가게 된다면 2위는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현재 2.5승이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하는 팀들이 3대 0으로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이제 바둑으로 표현하면 반집 뒤쳐져 있는 상황인데 여수 거북선 팀이 패할 때 한 판만 건져도 이제 2등은 사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미있는 것이 이 0.5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네. 네, 이번 시즌 정말 보기 드문 그 3패 무승부가 나오면서
그 0.5승으로 인해서 지금 마지막 이 순위 변동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초반부터 정말 신중합니다. 이번 시즌 김윤영 선수의 대국을 중계하면서 이제 이 선수가 예전과는 달리 좀 침착해진 모습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하변 쪽을 뭐 이곳이나 혹은 이곳으로 향할 확률이 높죠. 사실 이렇게 흙이 멀리 갔을 때는 백도 만일모가 아니라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다면 흙은 한 발 더 가고 나서 이렇게 높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한 발 덜 갔는데도 백이 만일모로 응수했다면 흙의 이수의 위치는 한 발 더 가는 것보다 이쪽이 낫습니다. 이 바둑 격언에도 상대의 강한 돌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백이 이렇게 지킬 거라면 흙은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실전처럼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백도 멀리 있을 때는 반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하지만 강다정 선수는 오늘 좀 차분하게 판세를 이끄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은 역시 이수로 여길 붙이는 변화였죠. 그 알파고의 인터넷 60연승 중에도 이런 바둑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1인자 커제 구단과의 대구에서 커제 구단이 여기를 두니까 알파고가 여기를 붙였고 커제 구단이 여기를 두자 이렇게 젖히고 단수 친 바둑이 있습니다. 당시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그 변화가 나오질 않았죠. 보통 이제 부분적인 형태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 순환욱이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형태는 순환욱이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이 먼저 이 소목에서 중국식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수에 대해서 흙이 여기를 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가까이 갔을 때는 이렇게 봤지만 멀리 둘 경우에는 이렇게 받는 것은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흙이 좋죠. 그런데 이제 이 교환이 어느 정도 악수인지, 그러니까 그 전에 흙이 좋았던 흐름에서 이 교환 정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변화는 그래도 백이 좀 선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멀리 갔을 때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살짝 당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두고 우변을 벌려 갔습니다. 네, 우변을 좀 독특하게 갔죠. 이수는 보통 이제 한 발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수도 많이 쓰입니다. 부분적인 형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두는 발상 자체는 어제 있었던 중국 갑조 리그에서 이세돌 구단과 판일러 5단의 대구에서 중국의 판일러 선수가 이수를 선택을 했었죠. 한 칸 더 가는 것과 덜 가는 것 어떤 의미로 차이가 나눠지는 건가요? 일단 뭐 그냥 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곳을 두든 이곳을 두든 백이 여기를 걸친다고 봤을 때 흙이 한 칸 띄어서 보통 봤습니다. 딱 이때 여기보다 여기가 더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둠으로써 위와도 4칸 차이, 아래와도 4칸 차이죠. 그런데 이 수가 이쪽에 있다면 3칸과 5칸이기 때문에 즉 걸칠 때 여기를 받는 입장에서는 모양이 여기 있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덜 벌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고 또 이곳을 두고 3-3을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최근에 이 수는 간혹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다정 선수도 오늘 신중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 팀에서 원투 펀치가 워낙 잘 나가서
이 강다정 선수가 존재감을 보여줄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뭐 4승 6패로 만족스럽진 못한 성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간중간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승리들 많이 거둬줬죠. 네. 강다정 선수가 이 경기 호방건설팀과의 전반기 대결에서는 이 팀의 1주전 박지원 선수를 잡았었는데요. 네. 사실 이 팀의 3주전 선수로서 4승 6패라면 그렇게 나쁜 성적이라고까지는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또 4승 6패지만 강다정 선수가 지난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성적 중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겨간 선수들의 명단을 보면은 결코 쉬운 대결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다정 선수가 사실 입단이 조금 늦은 편이죠. 이 선수가 아마추어 생활을 꽤 오래 해서 그 아마추어 시절에는 거의 여자 아마 랭킹 뭐 1위 정도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 입단하고 나서는 뭐 그렇게 뚜렷한 성적은 기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실전에 한 칸이 아니라 이쪽을 두었죠. 이렇게 둘 때에도 흙의 위치는 여기보단 여기가 더 낮긴 합니다. 이제 낮게 두니까 이쪽을 벌렸어요. 이것은 흙이 높게 두는 것과 낮게 두는 그 차이를 꼬집은 겁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앞서 한 칸을 둘 때는 3-3을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네. 흙돌이 높게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낮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를 붙여서 이 한 점을 공략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붙이면 늘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협공하는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한 칸 높이 있는 것과 낮게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눌러가서 백이 모양 좋게 자세를 잡을 수 있지만 이 돌이 한 칸 높게 있다면 이 백돌에 대한 압박감이 좀 강하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둬서 수세에 몰리기보다는 당장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낮게 받았기 때문에 강다정 선수도 가만히 벌려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원래도 뭐 많이 쓰이던 수법이고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그 5판의 대국 중에 3국에서 알파고가 걸칠 때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받으니까 알파고가 이쪽을 선택한 바 있죠. 당시에 여기까지의 형태는 아예 그냥 포진이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래쪽은 약간 다르고요. 네, 협공을 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칸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낮게 있기 때문에 당장 이곳을 붙여서 머리를 세워주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행마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다정 선수는 몇 가지 선택이 있죠. 당장 이 한 점을 움직인다는 생각으로는 여기를 붙이거나 혹은 날일자를 두고 나서 이렇게 한 칸 뛰어 나오는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다른 큰 곳을 향한다면 일단 이쪽이 눈에 띄죠. 이곳을 두고 붙일 때 또 한 번 손 빼서 다른 큰 자리를 가는 바둑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통이라면 이제 여기를 붙이고 젖히는 것이 일감입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요. 바로 손을 뺐습니다. 네. 이쪽보단 이쪽을 더 중시했죠. 뭐 이 선택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모양을 지키기보단 모양을 견제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바둑의 기본 이론 중에 하나가 상대의 확정가로
결정되기 딱 직전 그때 두는 수가 가장 크고 가장 이제 적절한 그런 수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자리도 물론 약간 뒷맛은 남습니다만 흙이 두는 순간 거의 하변과 우변이 이제 지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직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큰 자리입니다. 흙은 이제 이쪽을 두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실전에 김윤영 선수는 좀 더 공격적인 수를 선택을 했죠. 이렇게 뒀을 때 이쪽을 막는 것은 백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날일자로 걸치고 붙일 때 늘어서 흙이 모양을 잘 잡은 형태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흙이 이곳을 두면 백은 여기를 막진 않습니다. 좀 더 가볍게 둬야 되나요? 이제 마늘모가 두 칸이 있는데요. 실전은 마늘모를 선택을 했네요. 쉽게 보면 이런 거죠. 그냥 흙이 두면 아까 이쪽을 붙여 빠지고 여기를 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여기를 막아서 흙이 받으면 그때는 여기를 벌려도 벌리는 의미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의 가치가 작은 겁니다. 백이 이제 가능하면 여기를 두고 싶고 여기를 뒀을 때는 끊는 축머리를 봐야겠죠. 근데 당장 축은 유리합니다. 그런데 흙이 축머리를 사용하고 끊는 그 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이 날일자 가능할 것 같아요. 흙이 여기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에 많은 악수를 둬야 하기 때문에 네. 이수 가능합니다. 활용이 싫다면 꽉 이어도 될까요? 만약 활용이 싫다면 있는 것보다는 일단 호구가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호구도 약간 좀 많이 당하는 형태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호구를 쳤습니다. 나중에 이런 곳이 뭐 거의 반 정도는 흙에 걸리라고 본다면 약간 베개 형태 자체가 좀 무거운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보통 축이 유리하면 날일자로 좀 날렵하게 행마를 하는데요. 백출기를 시작했습니다. 강다정 선수는 이쪽으로 날일자를 가면 뭐 흙이 넘지 않았을 때 그냥 손 빼고 두었을 때 이 막는 강도가 나중에 흙이 축이 유리하면 끊는 것을 노릴 수 있으니까 좀 약하다고 보고 실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택이 조금 어려운 장면이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100이라면 저는 호구 하나, 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다정 선수가 굉장히 두텁게 한 수 한 수 두어가네요. 네, 뭐 너무 눈에 들어오는 자리죠, 그 자리는. 한 번 더 보강을 해놔야 될까요? 뭐 이 날일자도 충분히 호점이긴 합니다. 반대로 흙이 간다고 생각하면 뭐 크게 공격은 안 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쪽 모양이 조금 호응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긴 한데 좀 느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에서 30초. 좀 무겁게 행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환이 둘 수밖에 없지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은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백돌이 엷지 않다면 당연히 좌측의 모양을 키우면서 여기가 호점이죠. 네. 여기는 둬봤자 뭐 집이 많이 불어날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쪽이 엷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마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어차피 후순을 뽑을 생각이라면 이 호구가 약간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흙의 선택은
이수, 이수, 이수 전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수보다는 이수와 이수가 좀 더 유력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여기가 좀 가치가 가장 작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 3이 남아있는데 백이 두 칸 벌리는 게 싫진 않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날일자라면 좀 더 컸겠죠. 강다정 선수가 초반에 이수 선택도 그렇고 여기서의 선택도 그렇고 어떤 감각적인 면에서는 약간은 의아한 10초, 뭐 그런데 뭐 대세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이제 셋, 그런 선택이 이 넷, 판에서 한 두 번 정도 다섯, 나왔는데요. 네. 여섯, 크게 이상할 것은 없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의 승부이고 강다정 선수가 오늘 대결을 펼치는 것만 봐도 이 선수가 굉장히 좀 두텁게 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김윤영 선수는 좌상기 걸침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상기를 선택하긴 했는데 네. 붙임이 아니라 걸침이네요. 좀 더 적극적인 수법도 가능했던 시점이었는데요. 여기를 붙였다면 뒤로 받는다면 걸침보단 붙임이 낫습니다. 30초. 근데 김윤영 하나, 선수는 이쪽 젖히는 것이 둘, 싫었던 것 같고 셋, 지금은 백진영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섯, 백이 여섯, 일곱, 좀 여덟, 강하게 공격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 선택하지 않네요. 가만히 지켜두죠. 보통이라면 방금 전 상황에서는 이쪽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수는 앞서 보았던 강다정 선수의 이수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냥 좀 두텁고 차분하고 침착한 수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능동적이진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장 벌림의 기본이 되는 것이 두 칸 벌림이고 그 두 칸 벌림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이곳을 지킨 경우가 많죠. 예를 든다면 지금 이 한 점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 한 칸은 가능합니다. 두 칸 벌릴 곳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내모는 데는 그 수가 일리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두 칸 벌릴 여지가 있을 때에는 특히 주변이 자신의 돌이 두터울 때에는 네. 붙이고 협공이 가장 기본이 되는 수법입니다. 강다정 선수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판을 좀 두텁게 짜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선수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이민진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좀 그런 면을 보였었고 좀 느리지만 두텁게 두고 나서 이제 중반전을 대비하는 그런 기풍으로 30초. 보여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김윤영 선수가 선택하지 않았던 우상귀 강다정 선수가 먼저 가게 됐는데요. 김유영 선수도 그냥 이런 정도로 벌리면 무난하죠. 여기를 두는 것은 백도 여기를 밀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30초. 하나, 저 둘, 이쪽을 넷, 찝고 끊으면 다섯, 백은 한 점을 버려요. 일곱, 이것은 여덟, 이쪽의 한 점보다는 이쪽 한 점 다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흑의 불만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상황에서 흑이 하나만 끊어두고 반대쪽을 끊는 것은 이쪽 빵따냄을 한 이후에 이 귀가 그냥 잡히질 않아서 이것도 흑이 무리예요.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데 당장 패를 걸어가지 않으면 여길 젖히면서 이제 선수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30초. 하나, 그래서 흑이 2패가 불가능하다면 이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다섯, 귀의 가치가 뭐 그렇게 여섯, 큰 것은 아니니까 일곱. 백이 이런 곳에 팩감을 사용한다면 흑이 좀 이상합니다. 이곳은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처리가 되는 자리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김유영 선수의 발빠른 슛들과
이 강다정 선수의 두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다정 선수가 약간은 느린 듯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뭐 현재까지는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고요. 하변 쪽과 좀 같은 수법처럼 보이는데요. 네. 저수가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수이긴 한데 지금 바둑이 두텁다 보니까 저수를 선택을 했고 일단 저수를 두었을 때는 여기를 한 칸 띄면 여기까지는 뛸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불현듯 어떤 형태가 떠오르는데 과거에 한 10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이세돌 선수와 최원영 선수의 그 국내대 결승이었는데 셋, 최원영 선수가 넷, 여기를 갔다가 이세돌 다섯, 선수의 이쪽 붙이는 여섯, 반격을 당해서 일곱, 판을 초반에 여덟. 그르친 적이 있거든요. 이 수가 막상 잡히지 않습니다. 아, 끊어줘도 치받고 괜찮나요? 끊어도 이쪽을 받으면 네. 당장 잡히질 않아요. 흙은 이쪽을 낸다면 좀 더 이제 완벽하고 이쪽을 늘어도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을 덮어 씌우는 것도 안 되죠. 지금 이쪽 끊었을 때 이쪽 부분이 다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흙이 좋죠. 지금도 그거 붙이는 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붙인다면 30초. 또 어떻게 하나, 선택해야 할지가 조금 둘, 어려워요. 뭐 이런 셋, 선택을 해야 할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붙이는 수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그곳의 약점을 좀 노려가는 수법이네요. 글쎄요, 모양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네. 초반에는 김윤영 선수의 발빠름과 강다정 선수의 두터움의 대결이었는데요. 중반전은 다른 국면을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14라운드) 1경기입니다. 포항 포스코캠텍과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 강다정 선수와 김유령 선수의 현재까지 진행된 형태.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초반에는 김유영 선수의 발빠른 포석과 그리고 강다정 선수의 어떤 두터움의 이런 대결이었는데 네. 방금 전에 김유영 선수가 상대 두터움에 오히려 역습을 가했거든요. 그러자 여덟. 강다정 선수가 시간을 좀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의 우상귀에서의 수순이죠. 방금 전에 흙이 여기를 째고 나왔고 이제 백이 틀어 막았거든요. 젖히겠다는 생각이죠. 젖히지 않으면 이 수는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상했던 수 이수였는데 모양으로는 이 수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젖혀갑니다. 이 모양이 여기를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쪽 뛰는 것과 이쪽 붙이는 수 몇 가지를 보면서 글쎄요. 흙의 형태가 당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바로 끊는다면 이쪽을 끊어서 이것은 흙도 모양이 나쁘진 30초. 않죠. 하나, 백이 안에서 둘, 살아야 되는데 셋, 사는 자세가 뭐 그렇게 좋은 다섯, 형태로 나오진 여섯.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늘어서 받아야 되나요? 네, 이쪽을 잇는 것은 여기를 끊으면 지금 돌파에 나오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흙이 안 되고 끊어도 이제 반대쪽을 끊어야 되는데요. 물론 수익기 자체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모양으로는 백이 둘 수 있어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근데 이 형태는 흙이 끊어가는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이 수는 끊어가려면 붙여서 끊어갔어야 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끊는 것이 별로 좋지 30초.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둘, 상황에서 두 점이 넷, 쉽게 제압이 안 다섯. 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붙인다면 항상 백이 치받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확실한 제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전도 나와서 30초. 두었고 이것은 하나, 끊어갔을 둘. 때 다음에 백이 여기를 붙여서 젖히면 이렇게 끊는 이 상용 맥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쪽으로 단수를 쳐도 단수 친 쪽으로 끊으면 이쪽을 두면 여기를 끊고 이쪽을 두면 여기를 끊어서 이 한 점은 요석인데 백의 수중으로 넘어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끊어간 이유가 사라지죠. 그럼 지금은 변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네, 지금 이쪽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지키는 네, 수는 뭐 다섯. 이런 수 여섯, 혹은 뭐 일곱. 이런 수 여덟. 이것이 보통인데 안 봤습니까? 이 수에 대해서 이렇게 버티겠다는 생각일까요? 글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버텨도 늘면 잡혔거든요. 뭐 수상전이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백이 한 수 빠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또 안 붙이네요. 지금 붙였을 때 흙이 어쩔 수 없이 젖히고 이렇게 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백이 못 둘 이유는 없습니다. 흙이 마늘모도 아니고 지금 꽉 막아서 나와 끊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도 강다종 선수가 붙이는 진행을 가지 않았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히려 이제 흑도를 살려주는 것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로 되더라도 흑이 아직 뭐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만큼 애초에 끊어간 자세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처리가 둘. 되나요? 셋, 넷, 다섯, 여섯.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서 처리는 네. 백이 그냥 쉽게 붙였어도 뭐 완벽하게 이 부분에서 우세를 줄 수 있었고 또 김유영 선수는 그 전에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러면 약간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곳에서의 싸움은 백이 좀 30초. 포인트를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공이 나왔어요. 그 수가 된다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죠. 그냥 이쪽을 쭉 이렇게 미는 자세가 아니라 여기를 한번 젖히고 강하게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쪽을 젖히면 끊는 것까지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이것은 백이 다 잡혀버렸습니다. 하나, 그럼 백은 둘, 밀고 나서 셋, 넷, 이렇게 다섯, 빈 삼각을 여섯, 둬야죠. 일곱, 여덟, 이건 지금 잘못했다가는 아예 걸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강다정 선수가 여기를 뒀다는 것은 지금 3점을 포기를 하겠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 교환이 없어야 그나마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때 뭔가 이쪽 나와 끊는 것을 보면서 좀 싸울 여지가 있는데 지금 실전에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3점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왜 백이 여기를 둬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이 쉬운 수는 일단 좋은 수네요. 이 수를 보기 전까지는 이 수가 완착이기는 해도 그래도 백이 좀 포인트를 올린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이 수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30초. 그럼 3점을 잡게 된다면은 이곳 진행은 넷, 흙이 다섯, 좀 더 만족스러운 여섯, 진행인가요? 일곱, 아직까진 처리를 좀 더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흙도 불만은 없죠.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의 돌을 너무 쉽게 좀 포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될 생각이라면 한 칸 뛰는 수가 일단 좀 나았을 것 같고 셋, 넷, 애초에 이제 흙이 좀 무리한 싸움을 여섯, 걸어가는데 그 이후의 일곱, 수순에서는 여덟, 백이 좀 의아한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찌를 테면 찔러봐라 이 뜻인데요. 이 급소가 눈에 보임에도 지금 이렇게 두었거든요. 찔러 가도 되겠죠? 30초. 찔러 가면 하나, 지금 이쪽 둘, 붙이는 것을 하고 셋, 나서 넷, 뭐 이런 식으로 다섯, 처리할 생각일 것 여섯, 같아요. 이제 일곱, 이쪽은 당하되 이쪽 부분에서 좋은 싸움으로 이끌 수 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이곳의 형태만 놓고 보면 찔렀을 때 흙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네, 일단 이곳을 한번 찔렀습니다. 끊어서 두겠다는 뜻이겠죠. 일단 그래도 이쪽을 건드리는 타이밍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 백이 그 전에 선택이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쪽에 노림이 있어서 일단 형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막상 이쪽에 끊는 수는 그럴듯하네요.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이쪽을 뭔가 노려보는 그 뒷맛을 노리는 것과 이쪽을 끊어서 30초. 나가면 이렇게 돌리는 하나, 자세는 기분이 좋거든요. 셋, 흙도 일단은 이 넷, 부분을 좀 받을 것 다섯,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뭐 양쪽 이쪽 뒀다 이쪽 뒀다. 찔러만 놓고 좌변 흙의 간격 노려가는데요. 그렇다면 이 찌른 수가 지금 연장책이라는 의미일까요? 연장책이라고 하기에는 악수인데요. 흙이 지켰을 때 이 찌른 교환은 좀 악수겠죠. 네, 오늘 다음 수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 수까지도 가능합니까? 엄청난 강수를 지금 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 한 점을 포기한다면 애초에 여기를 갔던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 이 상황에서 뭔가 싸움을 걸어가겠다는 생각인데 네, 지금 김윤영 선수의 발상이 일반적이진 30초.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만히 끊어줘도 이 싸움 괜찮은가요?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안에서 살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이건 뭔가 흑이 이쪽에 단점이 있어서 흑이 급한 그런 싸움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된다면 뭐 상변 접전이 뭐 큰 의미가 없는 좌변에서의 어떤 한방 싸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김유영 선수도 지금 뭐 최강의 선택을 합니다. 네. 모양으로는 흑이 약간 무리스러워 보였는데 전혀 거침이 없네요. 지금 이곳을 이렇게 30초. 처리를 했을 하나, 때 둘, 셋, 여기를 밀어가면 뭐 이 정도까지는 선수가 여섯,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곱, 그런데 이 다음에 결국 여기를 늘고 백이 이쪽으로 행마를 했을 때 이 두 점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이수가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흑의 행마 그리고 전략이 좀 상상을 초월하는 작전이 나왔는데 네. 항상 만만치는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내친 거론 같은데요. 네. 백도 중간에 선택을 달리할 여지가 있긴 있죠. 이런 정도에서 예를 든다면 젖히고 이렇게 단수 쳐서 끝낸 단점은 버티는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타임이 약간 애매합니다. 일단 밀었어요. 일단 이렇게 백이 두는 뜻은 여기를 있는 것이 항상 여기를 나오는 것을 봐서 선수고 그렇다면 한 수 빠르다는 거거든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젖혔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흑이 102점을 제압하기는 어려워지는데요. 그런데 수익기가 또 어려운 수익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저도 한눈에 보긴 좀 어려워서 멈칫했는데요. 네. 지금 이 수상전은 여기를 틀어막는 싸움이 됐을 때 흑이 그냥 대놓고 수상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백이 여기를 하나 젖히고 30초. 하나, 이쪽을 꽉 이으면 지금 여기 뚫고 두 점을 잡는 것과 이쪽 잡는 게 맞보기여서 흑이 안 됩니다. 일곱, 여덟. 일단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든다면 흑이 이런 데를 나가도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축이지만 나가죠. 이렇게 두면 여기가 선수니까 이쪽으로 돌파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던 것이 여기 선수로 이제 돌파가 되고 방금 전 상황에서 이렇게 둔다면
이 단수가 선수가 되잖아요. 네. 30초. 그 순간 둘, 이쪽에 그 아주 유명한 맥점이 있죠. 넷, 다섯, 이렇게 두어간다면 여섯, 일곱, 백이 여덟, 잡혔습니다.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있는 건 선수가 된다면 그냥 막아도 잡았네요. 그래서 이 나가는 타이밍이 있다면 약간 애매한 순간이 올 수 있겠네요. 수읽기가 어려운 구간이라 그런지 강다종 선수가 초읽기를 사용해 가고 있는데요. 30초. 하나, 네, 지금 뭐 초읽기를 둘, 몇 번을 사용해도 이상하지 셋, 않은 장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잡았어요. 싸움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뭐 흑은 여기 당연히 끊을 테고요. 백이 단수 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현재까지 저의 수익기로는 30초. 하나, 흑이 가능한 싸움이거든요. 셋, 넷, 다섯. 자체로는 안 되지만 지금 이쪽 나가는 타이밍이 있다면 백이 그때 어떻게 처리할지가 어렵습니다. 네, 모양은 별로 흑이 좋은 싸움이라고 보여지지 않았는데 김윤영 선수도 뭔가 노림이 있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거의 그런 선택밖에 없죠. 더 이상의 변수는 없는 건가요? 네, 잘 보이진 않습니다. 30초. 뭔가 이제 타협이 되는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이 장면에서 먼저 여기를 젖혀서 흑이 나가는 타이밍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막으면 그때는 여기를 막아서 잡을 수는 있어요. 뭐 이런 데 붙이면 패는 됩니다만 패는 백도 할 수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밀고 들어갑니까? 여기까지는 뭐 아까랑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지.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원래는 이쪽 다섯, 부분을 줄 수 있어야 여섯, 되는데 지금 그런 일곱, 게 잘 안 되는 것 여덟, 같거든요. 아홉, 열. 세 번 이쪽을 남았습니다. 틀어막는 것을 혹시 보고 있나요? 곧바로 막아가나요? 그런데 네, 일단 뭐 그쪽 틀어막는 것까지는 좀 봐야겠네요. 근데 그 수는 안 되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이렇게 30초. 막아야 다음에 하나, 여기를 이으면서 이제 이쪽 뚫고 나오는 것을 보는데 네. 이쪽으로 막으면 다섯, 흑은 여섯, 이곳과 상관없이 여기 여덟, 한 칸을 아홉. 남겨둘 수 있습니다. 흑이 안 막았네요. 네,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막았으면 흑이 되는 싸움 같았거든요.
30초. 아, 백이 하나, 뒤로 메워가도요. 네. 셋, 지금 그 네. 교환이 대학수죠. 지금 이 교환이 왜 대학수냐면 이제 여기를 막는 것이 아예 그냥 안 됩니다. 이쪽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안 돼요. 이제는 뭐 흙도 뒤에서 두고 이제 안에서 사는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처리라면 일단 김유영 선수가 좀 찬스를 놓친 느낌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기를 막았다면 백이 도대체 어떻게 둬야 할지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내려서는 교환 없을 때요. 네. 일단 이것은 뭐 서로 타협입니다. 야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도 넘어가게 됐고요. 제가 볼 땐 김유영 선수가 여기를 막았으면 거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일단 이것은 다시 좀 긴 승부가 되겠네요. 네. 좌변 싸움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결국 넷, 타협의 다섯, 길로 여섯, 접어들었습니다. 일곱, 여덟. 세 점을 살려 나왔습니다. 모양은 좀 좋지 않은데 살려 나왔네요. 이게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이곳을 두고 이제 백도 연결하는 정도 그림 예상이 됩니다. 흙이 끝까지 잡으러 가려고 하는 것은 이곳이 선수가 돼서 쉽진 않아요. 아, 잡으러 갑니까? 이것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지금. 그것도 뭐 깊게 생각 안 하고 제가 응수를 했습니다. 네. 미리 좀 이쪽에 판단을 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찝어서 계속 잡으러 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잇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끊어서 잡으러 가는 것이 지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부분으로 이제 몇 발자국 못 나오긴 합니다. 이곳을 그냥 나가면 이제 이쪽을 밀어서 잡으러 가고 이쪽을 단수 치고 이으면 여기를 눌러서 백이 몇 발자국 못 나가긴 하죠. 안에는 갇혀집니다. 그 다음에 네. 이쪽 나가 끊는 30초. 수인데 하나, 둘, 셋, 흙이 중앙 쪽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섯, 잡았다는 뜻입니다. 여섯, 일곱, 세 점을 여덟, 포기를 해야겠네요. 아홉. 이렇게까지만 또 교환을 해놓고 손을 돌렸네요. 네, 김유영 선수가 수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강다정 선수가 그쪽을 한번 모자를 씌운 이후에 다시 그 우중앙 쪽을 보는 듯한 그런 눈의 방향인데 약간 그 아쉬움이 남는 거죠. 포기하긴 30초. 아쉬워서 하나, 둘, 계속 수일기를 해보고 셋.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집은 확실히 흙이 좀 많아요. 좌변 쪽에서는 김유영 선수가
약간 찬스를 놓쳤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처리된다면 그냥 서로 무난한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 여기서 이제 흙이 좀 무세를 잡았었으니까 집으로 확실히 김윤영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다시 한번 하변 노려가는데요. 아직까지 뭐 승부가 난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결국 이 바둑이 중요한 포인트는 강다정 선수가 곳곳에 흙의 엷은 뒷맛과 그 백의 두터운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이 중요하죠. 흙이 우세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라면 이 급소도 약간 완착의 느낌이 있죠. 지금 이곳을 두고 나서 결국은 이제 돌림당하는 것이 싫으니까 이쪽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자세라면 이 백한점이 약간 허무합니다. 교환이 없는 게 더 나은가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한 칸 뛰거나 뭐 아예 이쪽을 건드린다고 해도 다른 식으로 건드리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한 번 더 젖혀봤는데요. 여러 곳을 건들고 있긴 한데 이렇다 할 수확은 아직 없는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김유영 선수가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반전 강다정 선수가 자신의 두터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 갈까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